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퇴. 그리고 트럼프 젤렌스키 백악관 난투극 이후 첫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심 정책에서 입장을 완화한 배경과 그 파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정작 해임을 강행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파월 의장의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 중재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이 아예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던 일론 머스크도 목표를 90%나 낮추며 사실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완화할 생각이었다고 기자들에게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불굴의 투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두 번째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이 그의 대담한 목표들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측은 이와 같은 입장 변화를 부인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 관세 인하는 합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파월 의장 해임 발언도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 협상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머스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DOG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 공약을 이행했고 국경 안보 강화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100일 동안은 무역협정 체결, 평화협정 추진,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 특히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숏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을 시험풍선에 비유하며 그가 상황에 맞게 입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숏은 이번 관세 후퇴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이라는 핵심 신념에서 물러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만 관세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 겁먹었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멈춰? 라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역시 큰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규모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그 목표의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이익은 71%나 급감했으며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에서도 머스크가 지원한 후보는 패패했습니다. 물론 어느 대통령도 모든 공약을 완벽히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첫 임기 동안 과감한 공약을 내걸었다가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도 여론의 압력에 밀려 철회되었습니다. 총기 규제 약속 역시 총기협회와의 논의 이후 무산되었습니다. 첫 임기 당시 중국과 체결한 역사적 무역 합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후퇴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리더십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전 백악관 보좌관 사라 매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를 승리로 포장하려 애쓰는 방식이 매우 익숙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를 협상의 기술이라고 포장하려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워싱턴 DC 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열렸습니다. 핸즈오프? 행동의 날로 명명된 이번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가해 백악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네이트 실버가 유지하는 평균 지지율보다 약 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8%에 그쳤고 반대는 56%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 웨이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층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경제와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책이 불안을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드웨이의 정책 담당 부사장 짐 캐슬러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제는 좋다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가진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세례당 근처 대리석 바닥 위에 마련된 간소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약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과거 백악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자 로마에 모인 54명의 국가 원수와 12명의 군주들 가운데 이뤄진 것이었고, 세계적인 무역 갈등과 두 개의 전쟁 종식을 둘러싼 난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히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만남을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1대1로 많은 것을 논의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공보국장 스티븐 청 역시 이 회담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직원이나 통역 없이 오직 둘만의 대화로 예수의 세례 그림 아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약 15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도중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잠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역사적인 회담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민간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어쩌면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고 나를 자극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조문객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등장하자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에스토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와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 사이에 앉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참석자들의 배치는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프랑스어에서 미국은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줄에 위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쪽 줄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질문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14번째 줄에 앉은 것을 비웃은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 방식을 비판해온 인물로 이번에도 그와 만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런던 정경대 정치학 교수 토니 트레버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 정상이 그를 만날 때 트럼프를 제외한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처럼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모인 자리는 위험이 따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 에스토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 등 세계 정상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등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교황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장례식 참석 이유를 고 교황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황을 세상을 사랑하고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들을 사랑한 선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소 긴장된 관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장벽을 세우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주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 정책에 대해 더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외교 행사에서는 논란이 종종 있었습니다.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장례식에서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군중의 야유를 받았고 찰스 왕세자, 지금의 찰스 3세는 인권 탄압으로 비판받던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와 악수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충돌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대형 외교 행사에서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즐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으며 2019년 영국 국빈 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자리였으며 동시에 복잡한 외교적 관계와 긴장이 교차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